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핫테마는 바이오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련 종목인 블루엠텍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블루엠텍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1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는 가운데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맡은 블루엠텍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또 있던데 네, 이미 수익을 좀 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네,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오늘 SLS 바이오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제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좀 가벼운 상한가를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엠텍을 계속해서 봐왔던 터라 싹센다와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 이 싹센다랑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노보노디스크 세계 1위 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기업과 관련된 기업의 약입니다. 싹센다랑 위고비가요. 그래서 국내 유통사를 맡고 있는 게 블루엠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에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판매 호조에 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9.48% 상승을 했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7.50%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탄력이 높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증권사들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지금 한 800달러대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1000달러에서 1200달러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마 조금 당분간은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런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나온다고 하면 한번 매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날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면 제 레이더에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관점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캔들이 나왔어요. 추세 전환 캔들 YSL 턴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강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수식을 넣어놔가지고 보고 있는 수식이었고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정고점이나 아니면은 이 정고점을 넘어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던 터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면은 올라간 걸 보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그렇게 높게 안 떴어요. 보시면은 약 5.61%. 이 정도면 좀 높게 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이제 떨어지죠. 왜냐면은 이게 5호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또 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했는데 또 두 번째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기가 이제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매물 압박이 크구나. 하지만 만약에 이 정고점을 확실하게만 돌파해주면은 나는 들어가 볼 생각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오전 11시 정도에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장인이거든요.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데 제가 돌파를 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1, 2, 3, 1, 2, 3 강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기법인데 1, 2,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면 여기가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9분에 여러분들한테 16,900원에서 16,700원 사이에서 공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일 공략 이후에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빵 날린 사람 누굽니까? 저 윤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역시 제가 원래 돌파를 최근에 잘 안 하다가 이번에 느꼈어요. 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은 썩은 물량들이 제거가 됐구나. 이렇게 돌파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가는 척하고 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산 만들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딱 가고 나서 이렇게 딱 접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나서 야 시장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시면 상당히 또 여기가 정고점이거든요. 얘가 아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10배 이상
뭐 20배 가까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종고점까지도 그렇게 이격이 멀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런 데 지지대에서 지지를 좀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이 사실 비만 치료제 1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게 이제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기 테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나와준 하루였고 그 시세의 중심에는 또 저 윤사무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높은 확률로 시세가 저는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블루엠텍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2기 관련도 테마주로서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요. 다음 주에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실 분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IMBDX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캔서 파인드 관련해가지고 경쟁사 대비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또 이 밖에도 다른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총의 5조 기업 대비했을 때 8배나 암종 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에 치트게 다 있잖아요. 네, 미국 시총 5조. 근데 이 종목이 시총이 작잖아요. 근데 예. 거기보다 기술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기업이 5조인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근데 약간 제목을 어떻게 보면은 짓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날려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좀 지수가 그렇게 뭐 그래도 나름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뭐 대형주가 상한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수급주도 조금 주춤한 상태고 수급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약간 재료주들 위주로 요즘에는 좀 강세를 보이게 있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그 재료주들이 상한가를 갈 때는 좀 괜찮은 재료가 붙었을 때 이런 핫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상당히 상한가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또 빅파마가 선택한 국내 암 진단 업체로 해가지고 아마 지난달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액체 생검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지면서 괜찮았습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까지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추가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ADC 동반 진단 협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ADC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도 지금 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젠가 그젠가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달성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시장에서는 핫 키워드로 붙어주면서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날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총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상한가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보셔요. 네, 지난주까지도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데서 좀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폭락했는데 나름 잘 버텨줬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놓을 물량도 없었고 그다음에 실제 뭐 절반도 이제 훼손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21,1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21,100원을 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갭이 오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1,100원을 조금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28,400원까지는 확실하게 좀 열려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또 퀀타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또 네이처 계제로 시총 100배 성장을 넘보는 이유 이러면서 기사화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기사화가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상한가 이렇게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퀀타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월요일 시장에서 음봉 한 번 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종가 베팅 해볼 만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이 최근에 액체 생검, 뭐 진단 키트, 진단 관련주로 해서 IMBDX 전에 먼저
길을 터줬기 때문에 IMB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기에는 충분한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콘타메트릭스, 뭐 IMBDX, 근데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료적인 부분이 약한데 약간 오늘 뭐 코로나 관련 진단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묶어가지고 어떤 테마 형식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 관련주들이 요즘 확실히 트렌디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멋진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전 보고 있고요. 저와 함께 또 금융치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수환모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MBDX, 콘타메트릭스 그리고 셀리드까지 다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주셨고요. IMBDX 같은 경우에는 21,100원 선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28,4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매수 사인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지난달 11일에 상장한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은 NC소프트의 대표작 블레이드앤소울의 아트 디렉팅 총괄 출신 김영태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구작 승리의 여신 니케와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 모두가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경우 내년 중국 진출을 위해서 판호 발급을 준비 중이고요.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오늘은 3.11% 하락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바로 시프트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저랑 그 스몰 토크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시프트업 뭔가 느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느낌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증권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은 요즘에 바이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뭐 알테오젠도 좋다, 뭐 아니면 뭐 여러 종목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뻔한 종목에선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바이오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뭐 중소형주 바이오에서 갑자기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종목, 뭐 최근에 뭐 셀리드나 콘타메트리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나 하지만 조금 그래도 대형주 안에서는 뭔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주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작년 11월 달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 장 폭락했습니다. 11월 달에 뭐가 나왔죠? 신규주 3대장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걔네들이 시장을 주도해 줬잖아요. 그럴 것처럼 저도 이번에는 또 신규주 안에서 또 약간 역사가 이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아요.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나라를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판호 발급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수급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왜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 수급을 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방금 전에 이제 김영태 대표가 NC소프트 출신인데 NC소프트 시총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프트업의 유통 물량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신규주잖아요. 자, 그런데 상장 후에 대주주 김영태 그 대주주님께서는 상장 후 12개월 뒤에 유통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보유해서로 묶인 물량들이 이런 게 메인인데 상장 후 6개월까지는 문제 없어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그러면은 5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얼마냐? 790만 주예요. 여러분들 790만 주를 핵심으로 보세요. 790만 주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프트업 종목별 투자자 동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날이 이날입니다. 네, 7월 11일. 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신규 상장하면은 어떻습니까? 불나방처럼 붙잖아요. 네, 여기서 217만 주를 사갑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보시면은 자, 기타 법인에서 144만 주를 팔았어요. 여기 어딜까요? 네, 초기 투자자 카카오입니다. 아, 눈치 없이 다 팔아버렸어요. 역시 카카오. 네, 어쨌든 연기금, 그다음에 기관, 보험 투시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합쳐보니까 오늘까지 합쳐보니까 500만 주는 돼요. 500만 주는 넘겼어요. 자, 아까 얼마라고 했죠?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790만 주라고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이 한 290만 주밖에 없다는 소리고 개인 물량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평단을 좀 잘 맞추었으면은 어느 정도 본전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그게 상장 시초가 그 상장 날 물려있던 물량을 좀 털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모든 물량들을 다 잠궈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수급적으로. 그리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습니다. 네, 22년도 183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23년도에는 1,111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정도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관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 공략을 여기서도 도와드렸지만 어쨌든 실제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더 좋다. 보시면은 여기가 매물대였어요. 여기도 매물대긴 한데 그렇게 강한 매물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여기 물려있는 물량만 한 번에 후루룩 빨아가 버리면은 이 종목은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논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에 넥센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주봉상 쌍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고점인데 종고점 부근도 현재 이 종가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주봉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넥센 게임즈가 먼저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시프트업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좀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개인적으로는 약간 작년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 아니면 뭐 에코프로 머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급의 종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나도 지금 손실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 조금 힘드신 분들 저와 함께 금융치료 받아보시죠. 네, QR 찍고 들어오세요. 좋아요, 구독.